안녕하세요. 그리스어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자리한 이유는 대륜중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를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내신이라는 걸 보게 되었을 텐데 많이 떨렸을 것 같아. 그만큼 준비도 조금 미흡함도 있었겠죠? 오늘 이 분석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음번 기말고사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무지막지하게 뽐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꼼꼼하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시계계산 파트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죠. 이 파트가 많이 나왔는데 아래 파트에서는 좀 비중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아래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를 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그렇죠? 상난이도 문제들이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나왔다라는 게 보이네요. 자, 요 디테일함은 뒤쪽에서 문항을 짚어줄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간단하게 교과서 출판사는 천재 류였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딸랑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때 참고해야 될 거는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수능을 보게 되면 그게 완벽하게 강한 이제 성격을 띠는데 중학교 내용들은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디귿이 안 풀릴 때 앞에 있는 기억, 니은을 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 굉장히 적죠. 16문항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 자체도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변별을 주기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 낸 게 보이죠. 상난이도가 서술형 6번에 하나, 10번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객관식에서의 끝자락, 서술형에서의 끝자락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냈다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 뒤에서 디테일하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출제 파트와 출제 경향이었어요. 타 학교 대비해서 비슷한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문항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었어요. 다른 학교 대비해서도. 그래서 문항이 작다라는 건 내가 정확도를 높이고 꼼꼼함을 들여서 상난이도까지 잡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문항들이 많이 나왔고 단원이 앞단원에서 뒷단원 3단원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다라는 거 표에서 보듯이 정리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대륜중학교에서는요 객관시하고 서술형을 중간고사에서만 냈었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보통 객관식 100%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자고요. 연습은 하지 말고 나 서술형 조금 덜 연습할래.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이 30점이고 서술형이 70점으로 배점이 돼 있어서 정말 서술형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까딱했다가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는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다 넣지 않으면 분명히 점수에 있어서의 깎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항상 노트를 쓰면서 문제 푸는 연습 꼭 해줍시다. 알겠죠? 그리고 실생활 활용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생활 활용 문제 어려워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항상 꾸준히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매번 학습에 임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하지 말자라는 소리예요.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점수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서술형 부분 연습하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주어진 다항식을 순서대로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괄호를 어느 순서대로 또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기본 계산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2번에서는 2와 5를 거듭제곱수를 잘 합쳐서 지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내야 되죠. 옆에 있는 표를 통해서.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냥 표도 활용하고 식도 변형하는
그런 복합적 형태 문제, 기초적인 복합적 형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순환 소수에 대한 순환 마디 찾는 거였죠.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한 규칙성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4번 문제도 뭐 순환소수에 관련된 건데 조건에 맞춰서 바뀌는 순환소수,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로 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5번과 6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문제가 밑에 보시면 고난도 유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비율을 계산해서, 비율은 뭐 몇 대 몇이라는 걸 계산해서 선분의 길이를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시면 7a라는 걸 3대 2로 나눠가지고 길이 표현 잘 해주면 되고요. 5b라는 것도 3대 4로 나눠서 잘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문자에 관련된 걸 비율 이용해서 식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 것 같아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그 해의 형태를 활용해서 문자가 들어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해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모든 내용은 1차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1차로 되어 있는 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나오는 방부등식 파트에서 문제풀이가 많이 수월해져요. 이쪽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덕본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도 1번 문제 요거 체크 안 했는데 10번 문제였어요. 비율적인 부분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1 뭐 예를 들어서 1 그러면은 자기 자신인데 1.1 하면 10%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거에다가 10%가 붙어 있는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원래 원가에다가 1.1을 곱해주면 원가에 10%가 붙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에 이런 숫자적인 모양으로 확인해서 빨리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를 할인해주면 원가에다 얼마 곱하면 될까요? 그죠? 1에서 0.1을 뺀 0.9를 곱해주면 1%가 할인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0%는 20%가 붙으면 얼마가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원가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런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최적화만 돼 있다면 이 고난도 문항도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총평이에요. 포인트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 이랬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도 있고 문항수도 적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시험들은 잘 볼 수 있다. 단 반복하는 것과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시간 투자, 반복,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투자 여러분 딴 데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유튜브가 엄청 많은데 선생님 옛날에 축구를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 많이 하고 반복만 하면 중학교 시험은 100점 맞는 거 정말로 너무 저기 그 엄청난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벽도 상당히 높은 벽이 아니에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 반복과 단순 시간 투자만으로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계산 과정 실수 없이 했다면 무난히 고득점 갈 수 있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 봤듯이 1차 부등식 관련, 1차 방정식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수의 어떤 부호들에 따라서 이 부등식을 판별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정의가 들어간 문제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등식, 부호 관련한 내용들은 꼭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아래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시험 난이도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럼 평소에는 유형을 다양하게 많이 익숙해지도록 접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공부에 대한 어떤 조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륜 중학교 자체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형아들도 그렇고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서술형에 뭐 특화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객관식 끝과 서술형 끝자락에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공략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히 수식적 기호 정확하게 쓰는 것과 수학적 기호를 잘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연습하는 거 하지 않으시면 서술형에서 뿅 날 수 있어요. 정말 점수가 후루룩 날아갈 수 있어요. 정말 까딱했다가는 점수가 10점,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생활 응용 문제 챙겨라. 시험 문제 나오는 실생활 응용 문제 많이 찾으시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 주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는 요런 내용들 대륜중이다. 실생활 응용 많이 나오네. 그럼 많이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학습하고 뭔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통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트 활용.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해지라고 시험 환경에 대해서의 모의고사, 시험 환경 조성하는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를 엄청 빡세게 준비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그리스학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력을 다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학년 올라오셔가지고 중학교 처음으로 치른 시험들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 시험은 꼭 잘 보시기를 바라고, 내년 후년 시험 전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미리 대비 잘해서 100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듣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